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탑 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 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탑 대학들이 입시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는 종합평가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등학교 성적이나 학년 석차, 그리고 표준시험 점수에 기반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지만 탑 대학들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성적과 표준시험 점수, 고등학교에서 선택한 수업의 난이도, 에세이, 과외활동, 추천서 등이 모두 면밀하게 평가가 됩니다. 이외에 대학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학생의 배경입니다. 다양성이 가득한 미국 사회에서 대학들은 모든 지원자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고등학교에서 높은 성취를 이룬 학생들이 탑 대학에 합격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풍족한 환경 속에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성적과 과외활동 등 전체적인 프로파일이 더 우수한 학생들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미국에는 공립과 사립을 모두 포함해서 약 4만 3천 개의 고등학교가 있어서 발레딕토리언이 매년 4만 3천 명씩 배출이 됩니다. 살루타토리언도 발레딕토리언과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보다 훨씬 뛰어난 성취를 이룬 수석과 차석 졸업생을 합치면 8만 6천 명인 셈입니다. 또 미국에는 PSAT 11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내셔널 메리트 파이널리스트가 15,000명에 달합니다. 이런 탑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2022년 가을학기 입시에서 8개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한 곳에서도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비리그 대학의 신입생 수를 다 합쳐봐야 16,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입생 자리 중에 거의 25%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출신 학생들에게 가능한 아이비리그 대학의 자리는 겨우 11,000개 정도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수석과 차석 졸업생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낸 학생들 또는 고등학교에서 탑 25% 안에 든 일부 학생들이 탑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다는 증언 말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미국의 탑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엘리트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원서를 내기 4, 5년 전부터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물론이고 과외활동에서 최고의 성취를 얻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운동팀이나 마칭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단, 댄스, 스피치 앤 디베이트 등 각종 클럽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캐릭터와 열정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학생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또 학교 신문사 또는 이어북에서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올린 연주를 하거나 미술 작품을 창작하는 등 재능과 스킬을 갖추고 커뮤니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에 관심을 쏟는 부모를 둔 가정의 학생들은 모든 프로파일을 더 인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권위 있는 상을 받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아시안 학생들을 봅시다. 이들은 미국에서 탑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생활하는 성취가 뛰어난 티네이저 그룹의 일환입니다. 연방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의 아시아계 인구는 2000년에서 2017년까지 17년 동안 1,400만 명에서 1,890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 유학생 수도 증가를 했습니다. 라이스나 UC 버클리, UCLA 등 명문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 비율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약 4배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브라운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 비중도 2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엘리트 대학의 내국인 신입생 수는 어떤가? 지난 25년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탑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미국 사회는 지난 25년간 더 다양화됐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소득 불균형은 싫지 않은 사회 문제입니다. 엘리트 대학들은 사회 구조적 불의에 대해서 역설하면서
지원자들의 프로파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정에서 역경을 만나는 학생들이 있다고 칩시다. 대학들은 이들의 과외활동 프로파일이 화려하지 않은 것을 감안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편부나 편모가 일하러 간 사이에 집에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해왔다면 대학은 부유한 가정의 지원자가 바이올린에 심취한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파트타임 일을 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학기 중 주말마다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온 백인이나 아시안 학생들이 한 전통적인 과외 활동보다 더 주목을 받습니다. 만약 대학이 아니라 테니스 선수를 뽑는 스포츠 클럽이라면 이런 특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 랭킹이 탑 100 안에 드는 선수를 선발하려 할 때 역경이나 고난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오직 실력으로 승부가 갈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 대학의 상황은 프로 스포츠 리그와 다릅니다. 학생이 처한 배경과 상황을 인풋이라고 한다면 이런 인풋이 학생의 성취나 결과물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가 됩니다. 종합평가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고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잘 해냈다면 입시 과정에서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특별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보통 가정의 학생은 여러 가지를 잘해도 덜 주목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